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29일 화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8월 마지막 주 이틀차죠. 그동안에 이틀 연속으로 시장에 상승이 나왔던 사례가 이번 달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은 양호하게 마무리되었고 코스피는 0.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50포인트가 되었고 21선 근처까지 지수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중요한 라인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로써 확연하게 21선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시장에 탄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21선을 돌파한 만큼 코스닥 종목은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또 기아 이렇게 3개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반대로 또 크게 급락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죠. 이쪽만 제외한다면 코스피는 양호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은 급락이 나왔고 그 외에는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하고 개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나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21선도 돌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되었고 오늘도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많이 빠졌던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참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기관도 매도세가 있었네요. 그리고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다시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네이버,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기아,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또 기관도 SK하이닉스, 네이버, LG노텍, 하이브, 현대차 네이버하고 SK하이닉스는 공통적으로 겹쳤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0.8%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S&P500도 0.6%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0.6%의 상승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과 S&P500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선하고 61선 여기에 지금 지수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도 목요일이었었죠. 그때 시장이 크게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동안 또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단기 이평선이라 볼 수 있는 21선과 61선 여기에 지수가 지금 걸려 있는 만큼 오늘 밤이나 조만간에 어떤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번에는 크게 밀렸었다면 이번에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틀 전에 단기 이평선에서 시장이 크게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궤도였다면 이틀 동안 또 떨어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틀 동안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 급락이 나왔던 그 위치까지 시장을 되돌렸다는 것은 조금은 상승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어쨌든 미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위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1%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수의 흐름을 볼 때 코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스피도 8월 중순까지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 더 이상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위치를 이탈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시장은 어두웠다고 볼 수 있지만 8월 말이 될수록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9월에는 지난 4월이라든지 5월, 7월 이때처럼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종목 내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지금 LNF하고 포스코 DX까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이 두 종목이 대표 종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함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차트를 볼게요. 자, 먼저 포스코 DX. 이 종목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또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원래였다면 포스코 홀딩스를 기준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여러 포스코 그룹주가 연동되어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이전 상장 이슈가 있어서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LNF도 최근에 실적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만 어제 이사회에서 이전 상장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시가 대비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로 주가에 크게 급등이 나왔다면 오히려 코스피를 이전했을 때는 크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몇 개의 종목들이 있죠. 지난 2008년도부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던 기업들인데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전 공시일부터 상장 당일까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고요. 또 밑에 있는 것은 이전 공시일부터 상장 당일까지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더뎠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 이후부터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공시가 나오고 상장 당일까지 크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빠졌던 종목들은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더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물론 이 안에는 업종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 상장까지 얼마나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지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까지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상장 이후부터는 가급적이면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 면에서 LNF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은 점검을 해보면서 조금은 다른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LNF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이고 포스코 DX는 ICT 기업이죠. 두 기업 모두 성장성이 있지만 그 성장성과 별개로 빠른 상승이 나왔다면 이전 상장 당일부터는 웬만해서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전 상장 이슈가 조금 핫해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저는 경유를 넣거든요. 한 6월쯤이었나요? 그쯤에는 리터당 1350원 이 정도로 가리켰었다면 이틀 전에 주유를 하니까 165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자, 그럼 소비자들은 조금은 피해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또 활용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자, 이렇게 유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제 마진 가격도 덩달아 석 달 새에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자, 이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석유 제품의 가격에서 생산비라든지 판매비 이런 모든 비용들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5달러가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월쯤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지금은 크게 넘겼죠. 그래서 이런 기조가 지금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유사들, 대표적으로 S-오일 그런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제 마진이 빨리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감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계속해서 타이트해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2023년은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 대표적인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비행기의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항공유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계속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산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서 더 타이트해짐에 따라 유가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 속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공급은 계속 줄이고 있는데 여행객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국제유가 가격이 빠르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유사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정제마진 상승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S-오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재료적인 측면을 계속 달고 있는 만큼 관심 종목이 넣고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미삼아서 한번 가져왔는데 최근에 전 세계가 물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7%가 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지금 118%라고 해요. 그래서 1억을 맡기면 한 해 이자만 1억이 넘는다고 하죠. 물론 지금은 예금을 맡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금리가 118%라는 것은 과연 정말로 정상화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국내 시장은 아무리 지금 기준금리가 높다고 해도 3.5%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내년은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보시고요. 또 지금 시장이 바닥을 다진 것 같은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8월과 9월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